예, 이 시간에는 아주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 다 안 보셨어도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우리 해왔거든요. 예. 그죠? 네.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네. 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글쓰기 지도를 한달까 아이들과 글쓰기를 같이 하는 뭐 그런 방법, 노하우 네. 그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이것도 쓸거리야 하고 뭐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제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쓸 수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방법 중에 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말로 제가 표현하기로는 말로 글쓰기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가 어떤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오늘은 강홍국 작가가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이제 강홍국 작가 입장에서 뭔가를 그다음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왔다. 아이는 얘는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거. 아니 굉장히 쉽게 해요. 들이 좀 다르게 너무 예를 어렵게 들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방금 있었던 일, 같이 있었던 일, 제가 근래에 썼던 거는 우리 강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학교에 복실이를 데리고 갔다. 근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복실이가 안 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복실이가 복실이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다. 얘들은 그냥 있었던 일만 주로 말을 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렇게 이제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럼 얘가 아마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신났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안 되겠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일단 가야 되겠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엄마랑 나나 집에 갔다. 다시 학교로 와봤다. 그때 걔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교문 앞에.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걔가 이제 복실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얘가 다음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갑자기 복실이처럼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있었던 일, 방금 있었던 일. 일단 말을 서로 주고받고 네. 대화를 하고 나서 그걸 써보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안 써요. 거기서 끝나요? 네네. 이게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가 나도 모르게 너무 괜찮은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냥 제가 써놓는 거죠, 어른이. 이게 시작이 그렇다는 거, 시작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보기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금방 5분도 안 걸려서 이 말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5분도 안 되고 1분 정도만 한 이야기를 엄마가 적어주기만 해도 글 양이 이만큼이나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른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어른이 약간씩 문장을 조절할 수 있죠. 조금 전처럼 복실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러면 이제 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 글은 생각보다 그 완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삼파술이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는 부모님이 좀 수준이 어느 정도 그런가요?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네. 그거는 문단 중심 글쓰기로 이름을 붙이자면 그냥 세 단계로 그냥 쓰는 겁니다. 1번 아이에게 물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주제만 그러니까 소재만 쓰게 하는 거죠. 요런 이게 1단계. 네. 2단계는 그 각각의 하나씩을 가지고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네네네. 거야? 네. 요거는 그럼 좀 자세히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의 문단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3단계. 각각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문단을 어떻게 배열하고 싶어?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어?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정할 수 있게끔. 그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 지금 이 방법이 더 쉬운데 네. 아이는 이 방법이 어려워요. 특히 8살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쓰는 방법은 부모가 쉬운 거예요? 네, 부모가 쉽고 그리고 단계로 봤을 때 3학년 이상? 10살, 11살 이렇게 이상. 왜냐하면 문단을 못 써요.
문단. 여러 이야기, 그냥 이 한 소재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거죠. 1학년 같은 경우에. 아, 그래서 아까 단방에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글쓰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가르치기 어려운 게 어른이 좀 고생스러워요. 어른이 아이 입장에서 계속 말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그게 되니까. 말해주는 거 말고 또 방법 네. 없어요? 그냥 포스트잇 써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포스트잇 그냥 오늘 뭐 할래 이걸 갖다가 이걸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가고 포스트잇에 애가 반응을 해주면 포스트잇으로 이제 남기도록 하는 거죠. 그날 주고받는 말들을 포스트잇에 한 문장씩. 오늘 밥 해줘서 뭐 해줘서 고마워. 아니 엄마가 좀 늦을 것 같아 미안해라고 해놓으면 애는 안 쓸 수 있어요. 애는 반응을 하지 않죠. 그냥 봤어. 그런데 뭐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해놓다가 그러니까 포스트잇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뭐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적어주면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적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대화를. 그럼 나중에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겠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글자를 저는 이제 8살에 맞춰져 있으니까 봐요. 계속 글자를 경험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대화 내가 하려는 말이 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그걸 깨우치게. 네, 그거를 느끼게 하는 거지. 이제 한 편의 글을 잘 쓰게 하는 거는 8살한테는 어렵다는 거. 그 한 편의 글을 잘 쓰게 하려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꾸 고치거나 자꾸 보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8살 시작에서는 그냥 글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잘 못 쓰거나 이상히 썼을 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써주는 걸 보면서 문장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읽는 글은 책을 많이 읽는 건 굉장히 좋지만 좋은데 글을 쓸 때 내가 잘 쓴 작가의 글만 읽은 아이들은 나는 저 정도는 못 쓰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게 하려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내가 글을 쓰게 하려면 글이 쉽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말이 쉽고 내가 하는 말이 쉽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쉬운 거죠. 그들이 쓴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사줄 때 어디서 상 받은 책은 많이 사주지만 맞아. 아이들 글쓰기 한 책은 안 사주거든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엄마 역시 엄마가 쓰는 글이 아이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못 느끼고 그 아이한테 글로 전달하는 걸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 자기 스스로도 잘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8살 아이들한테는 말이 글이 될 수 있고 내가 한 생각이 글이 될 수 있고 하다는 것. 그러니 나는 그대로 쓰면 돼라는 것부터 먼저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까이 해주는 것. 그 글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계속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서 글을 계속 경험하니까 잘 짜여지고 진짜 적확하게 쓰여진 낱말들로 쓰여진 글들만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풍성한 글을 쓰는 데는 아주 큰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글을 쓰는 데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려면 이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감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쓸 말이 있어야 그쵸, 네. 쓰는 거다. 글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쓸 말이 없어서, 맞아요. 두 진짜. 번째가 이제 내 글에 대한 반응 때문에. 네네. 내 글 그거예요. 읽은 사람이 뭐라고 뭐 지적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두려움. 그리고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 이제 세 번째는 이 어휘력 문장력이 부족해서죠. 그렇죠. 예. 1학년이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글자를 몰라서 그거는 당연히 글쓰기가 두렵겠죠. 네.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글감. 네. 글감을 어떻게 구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제일 처음에 주로 던지는 글감이 날씨예요. 날씨. 날씨. 네. 날씨는 똑같은 것 같아도 날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많은 표현을 길러낼 수 있고 그다음에 나한테만 날씨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의 날씨를 다 경험하잖아요. 그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써보는 걸 제일 우선할 때가 많아요. 좋다.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뭐 관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관찰하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 환경도 좋고 이래서 산책을 날마다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무엇이든 발견을 해요. 무엇이든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 쓰기도 하고 그래서 관찰할 시간들을 많이 주는 것, 그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런데 그게 무슨 키트 가지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막 데리고 다니는 거 요즘 네, 그런 거 말고 엄마들이 많이 예, 하시잖아요. 날마다 같은 장소를 왔다 갔다 해도 좋아요. 그래야 변한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다 찾아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찰할 거리를 계속 자기가 본 전해주는 것 거. 중에 쓰게 만드는 그렇죠, 거. 그렇죠. 본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모님하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쓸거리가 될 수 있고 좀 본 게 없대요, 심지어 애들이. 근데 무엇이든 다 쓸거리가 있다. 네가 본 걸 써봐라 하는데 쓸 게 없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본 게 없다고도 말해요. 눈을 감고 다녔냐? 뭐 이래. 본 게 없대요. 절대로 볼 게 없대요. 그 눈뜬 장님이라고. 야, 그래 뭐막 이러면서 어른도 이제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본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산책 갔다 오면 본 거 말하기 대결하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아. 그러면 애들이 뭐 자동차 봤대요. 자동차 보고 뭐 이렇게 나무 봤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어느 순간 조금 막힐 때 내가 검은 흙 이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아까 흙을 말했다. 네가 무슨 흙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검은 흙은 네가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람을 봤다고 애들은 보통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경운기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제서야 눈에 이렇게 그려지네. 네, 그러면 애들이 그제서야 그런 건 나도 봤다면서 네가 말 안 했잖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제서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애들은 정말 작은 걸 조그만 거 진짜 말해요. 난 확인할 수 없는 거. 짐을 이고 가는 개미. 뭐 그 그런 애들을 거. 데리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시겠네. 그 내가 막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 선생님 눈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해요? 네, 싸우고. 저는 혼낸다고 늘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 왜 자꾸 애하고 싸우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또 그걸 기분 좋은 날 또는 여유가 좀 있는 날은 정말이냐고 그걸 확인하려면 가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나갔거나 없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제가 알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면 그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러면 그걸 가서 관찰력이 너무 좋다고 이게 다 이렇게 잘 봐야 그냥 주변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쓰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바로 옆에 네,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그런 건 이제 놀이와 동반하니까 아이가 이런 걸 하고 글 쓸 때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는 거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려고 이제 자꾸 산책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못 가는 상황이 많겠죠. 보통 도시 학교나 또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걸 3분 만에 쓰기. 3분 동안만 쓰기. 그럼 3분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본 걸 쓰기. 그럼 본 거 없대 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뭐 어렸을 때 일어난 일에 관해서 쓰면 다 글감이네. 그럼요. 당연히 다 글감이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들은 소리 적기. 왜냐하면 이제 본 걸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본 걸 잘 적거든요. 근데 들은 것, 내가 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말한 것 이런 건 사실 글에 잘 안 나타나요. 그걸까지 다 쓰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쉽게 들어가다가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소재들이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인 거죠, 전부 다.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 네. 그 위대한 소설가가 세상 천지가 쓸거리라고. 쓸거리 삐까리다. 그냥 자기는 뭐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은 거 그런 걸 소설의 대사로 쓰기도 하고 그 뭐 노래를 듣다가 그 가사가 자기 글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천지에 널려 있는데 왜 그거를 글을 못 쓴다고 하냐. 자기는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메모를 해서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이제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를 가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뭐 사실은 봐도 보이지 않은 거죠. 기억에도 안 남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걸 일깨워 주면 네네. 그런 게 다 글감이 된다는 걸 알려만 주면 네, 그래서 애들이 갔다 오면 쓸 게 있어요. 써요. 글 써요라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놀라운 반응이죠. 저도 이제 보통 때 보면 아유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글 쓰자 할 때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먼저 와서 막 실컷 놀고 들어와서는 자기 너무 쓸 거 생각났다고. 그러면 덩달아 같이 잘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덩달아 나도 그거 쓸래, 나도 그걸 쓸래 하면서 그럼 제가 또 그렇게 하죠. 글 쓸 시간이 아닌데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진짜 원하면 한 번 시간을 좀 줄까? 뭐 이렇게 애들한테? 네. 그럼 글 쓰게 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애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네. 순간만큼은. 그럴 때 못 쓰게 하면 애들이 더 쓰고 네. 싶어요. 니네 과연 될까?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래요. 그게 이제 좀 쓰지 혼자서 쓸 수 있을까 과연 막 이러면 막 쓴다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되겠다. 사람에 관해서, 엄마에 관해서, 그럼요. 뭐 아빠에 관해서. 네. 뭐 아주 좋은 무궁무진하네. 소재예요. 엄마, 아빠, 친구, 오. 선생님. 오. 근데 엄마 아빠는 잘 안 쓰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뭐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부모님들 별로 안 그러시는 편인데도 그래도 심심찮게 하시나 봐요. 이런 말 학교 가서 하지 마.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친구하고 가족 중에서 누굴 제일 많이 쓰냐? 동생을 제일 많이 써요. 만만하구나. 네. 만만하고 희노애락의 대상. 가장 또 많은 시간을 예, 같이 예, 얘기거리가 얘기거리가 많은 거지. 예, 예. 쓸말이. 네. 예. 엄마 아빠는 약간 이제 나를 계속 누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거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평지공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드물니까. 저런 건 있죠. 이제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이라든가 그쵸, 이런 그쵸. 걸 이제 글에 써서 편지 쓸 때 잘 쓰죠. 엄마가 보실 수 있게끔. 네. 그런 그- 거 딱 붙여놓고. 그래도 저도 이제 글을 써보니까 이제 방금 이제 글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습관이더라고요. 네. 글 쓰는 습관을 들여주는 거. 저는 습관 들이는 방식으로 글 쓰기 전에 뭔가를 해요. 저의 루틴이 있어요. 네네네. 그걸 한 다음에 글을 써요. 아. 그러면 늘 그것만 하면은 이제 얘가 글 쓸 준비를 해요. 그 다음 순서가 글쓰기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예열을 하죠. 저항이 훨씬 덜해요. 맞아요. 저 오늘 또 하나 제가 몰랐던 저의 지도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다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좀 묻혀가려고 유명인한테 묻혀가려고 루틴을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거부감을 좀 덜 느끼게 만든 것도 같아요. 뭐죠? 쓰고 난 다음에 나가 놀아라. 그거 진짜 좋네. 네, 그래서 애들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이걸 하고 나면 나에게 평화로운 자유로운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더라. 이런 것들. 그럼 반드시 글 쓴 다음엔 놀게 해줘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네, 충분한 시간을 좀 주는 편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놀이 시간으로 놀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사실 아이들 글 짧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단박에서 내려가지 애들이 고민하면서 쓰지는 않거든요. 특히 1학년들이 1학년이 고민해서 쓰면 그거는 그냥 그거 하지 애가 말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쓰기 때문에 한 방에 거부만 하지 않고 쓰면 보통 5분이면 끝나요. 5분, 10분. 그러면 뭐 수업 시간에 5분, 10분 지나면 30분이 노는 시간인 거죠. 그 맛을 알게 되는. 그거 하면 중독되지. 네. 쓰면 논다가 이게 딱 네. 연결이 되면은 네. 쓰죠. 네.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보통 책을 보면 되게 애들이 이만큼 쓰기 되게 힘들겠다 싶은데 물어보면 힘든 아이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어른으로서 저의 루틴을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책까지 쓰셨어요? 막 쓰라 해가지고 계약서 잘못 쓰라. 그 잔소리가 루틴일 수 있어요. 막 그럴 수는 있겠어. 퇴근하고 며칠까지 안 쓰면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네. 마감이 있다는 게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에요. 아. 마감을 늘 이렇게 누군가 정해주면 그런데 습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습관했을 때 매일 막 몇 시간씩 기록한다든지, 얼마씩 해야 된다. 낱말도 매번 막 적어 놓는다든지 뭐 메모하는 습관을 계속 키우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뭐 그런 게 습관의 기본이라고 그건 독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얘기해 공부하기 전에 책상부터 치우는 네, 애들 네, 있잖아요. 아. 그게 루틴이에요. 책상을 치울 때 이제 이제 공부하려나 보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 뇌가 있고 네. 책상만 치우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책상만 깨끗해. 보통 그런 늘 책상만 치워. 거기서 끝나 근데. 네네. 이게 다음으로 안 넘어가. 이건 그렇죠. 습관이 안 들린 아. 거예요. 습관이 들린 친구들은 딱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죠. 예. 어쨌든 저도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습관을 이렇게 들이려고 하는데 하루에 무슨 뭐 분량을 매일 쓰게 만든다든가 네. 하루에 뭐 30분은 글을 쓰게 만든다든가 그런 말을 많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 들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강요해. 그러니까 억지로 막 참고 견디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저도 그거 별로. 별 효과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 대로 뭐 분량이 어떻건 시간이 어떻건 관계없이 쓰기만 해라. 그럼 너 논다. 네네. 한 줄을 써도 되고 쓰기만 하면은 완성만 시키면 놀 수 있다. 그걸 뭐 10분씩 안 쓰고 네가 1분 만에 쓸 수 있으면 네네. 1분에 쓰고 나머지는 논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습관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고되고 혹사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저는 것 무조건 같아요. 글 하나 쓰면 막걸리 한 병 이게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쓰면 먹어도 되니까. 예. 요즘에는 그냥 전에 먹어요. 갑을 해서 갑을. 먼저 먹고 시작해요. 아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딱 먹으면 글 써야 되는 줄 알아요. 일단 내가 이제 먹었으니까 먹은 값은 해야 된다는 부채로 거죠. 남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는 비슷하게 습관을 키우는 방법 중에 호언장담. 그거 필요해요. 네, 나 무조건 한다. 나 책 쓴다. 네, 이런 거. 예. 그걸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그렇죠. 나한테 이제 압박감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 습관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글쓰기 방법 말씀하실 때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잊어버렸다. 지금 방금 다시 네. 생각났어요.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표절의 여왕이셨다고. 네네. 근데 이런 방법 어때요? 어때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남의 글을 하나 갖다 놓고 따라쓰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필사 아닙니다. 베껴쓰기 네네. 아니고 내용은 내 내용으로 다 바꾸는 거야. 내용의 시작이 뭐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나도 내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다른 거죠. 이 네네네. 글의 주제와 네.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는 달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중간 그 사람이 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썼으면 나도 첫째, 둘째, 셋째라는 틀에 그 형식에 담는 거지. 근데 담기는 내용은 그 글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내 내용. 좋은 방법인 거. 그것도 일종의 약간은 표절이잖아요. 표절이죠. 형식을 표절하는 거죠. 그거는 되게 필요한 연습이에요. 아이들한테. 그죠? 예, 그게 문장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긴 글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짧은 두세 문장으로 그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때렸다로 해봤거든요.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때렸다. 나는 아니었어. 때렸다가 있었어요. 하필 뭘 때렸다예요. 왜냐면 제가 그 글을 여기 찾아서 써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때렸다 3단으로 한번 놔둬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애들이 누가 누구를 때렸다. 뭐 나도 그러면서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때린 걸 고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해본 때렸다는 걸 말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이 바뀌어져요. 맞았다로. 아니야 뭐 여기 쓴 내용으로는 때리지 않았. 나는 그래도 참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마지막 문장은 그렇죠. 바꿔도 돼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끝말이 있으니까 앞에 것만 자기의 경험을 찾아서 넣기만 해도 되고 하는 부담도 덜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 생각이 이제 나와서 자기 생각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겠죠. 근데 그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표절 쪽에 관심이 네네. 근데 처음에는 표절에 반감이 좀 많아서 교과서에도 사실 비슷하게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하필이면 시를 자꾸 흉내내기를 해요. 시. 더 어렵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뭘만 자꾸 바뀌냐면 주어만 바뀐다든 자기의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주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의성어 이태어만 바뀌는 대추 정도. 하나를 뭐 사과 하나를 네네, 배 그런 하나를 정도. 뭐 예. 이렇게. 자꾸 그렇게만 바뀌니까 그게 너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냥 시도 제대로 감상 못 하고 그렇죠. 자기 경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랬는데
똑같은 이제 그 방식이 아마 좋다고 생각해서 시라는 걸 넣었겠죠. 이렇게 표절하는 방식, 따라하기. 패러디라고 그러죠. 패러디. 그래서 좋은 말이 있었네요.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걸 문장 가지고도 하는데 그걸 패러프레이징. 아. 패러프레이징. 발음은 좀 안 좋아요. 하지만 아마 뜻은 찾아보시면 네. 대충 맞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 안에 예시문을 주고 그걸 변형시켜 보는 네네네. 거지. 내용을 다른 걸로 바꿔서. 그거 애들 좋아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글쓰기 접목시키면 돼요. 그 문형은 그대로 놔두고 네네. 내용만 이렇게 바꿔. 근데 그 문장만이 아니고 글 전체도 그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바꿀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저학년들인데다가 사실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글 어렵겠네. 자체를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러네. 자꾸 짧게만 시작했는데 한 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쉽게 남의 일기 하나 갖다 놓고 잘 쓴 일기 네네. 갖다 놓고 그 내 걸로 내용을 다 바꾸는 거죠. 중요한 연습이에요. 중요한 연습을 생각해. 문장을 익숙하게 그러니까 익숙하게 좀 경험을 해야 다음에 내가 쓸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중 부담이거든. 그래요.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 문장도 형식도 잘- 갖춰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형식 갖추는 것은 그 고충을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덜어줘야 된다면 형식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계속 보태주고. 그 내용을 하면 표절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내용을 안 건드리고 형식을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래, 내용은 누구 걸 표절해도 사람들이 잘 뭐라 안 하고 오히려 잘 어이구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형식만 자꾸 지적을 하니까 형식에만 자꾸.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뭐니 뭐니 해도 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아이한테만 뭐 글을 뭐 써라 뭐라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변화해야 아이들 글쓰기에 도움이 될까요? 애들 글쓰기요. 부모의 역할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아니요. 그런 것보다 일단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는지 이야기를 걸어주고 아, 그래서 일단 말부터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글을 쓰게 지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 네, 그 말을 충분히 하다 보면 야, 너 그거 너무 멋지다. 그런데 말로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요. 내라도 적어줄게 하든지. 그리고 관심이 뭐가 있는지를 알면 그것에 관해 쓰는 것은 애가 그렇죠. 쉽게 쓸 수 네.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야, 저거 쓰라고 하면 쓸 것 같아.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고 해서 아이를 이해하고 뭐 지도를 떠나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의 삶에 내가 간섭쟁이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그 아이의 말을 걸고 그 아이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안 들여다보고 자꾸 간섭하고 내가 내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로 네, 호기심 맞아요. 많은 아이로 네. 키워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지 말고 어른이 계속 질문하지 말고 애가 질문할 때 대답을 잘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잘 안 쳐. 모르면 다시 되물면 되는 자기도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너 집에 가서 봐. 근데 이게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런데요. 질문한다는 거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속에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건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거기 막 해답을 두드리면은 소리 그렇군요. 들어가요. 아직 아마추어라서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는 자기만의 해답이 있어요. 자기가 말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운을 떼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뭔가 좀 더 궁금한 거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정답 모르잖아요, 솔직히. 모르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내가 미처 모르겠는데 너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면 술술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계속 커지죠. 그리고 대답에 감탄하면 대답에 감탄해서 맞았어 이런 식으로 감탄해요. 대답에 감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틀린 답을 말하지 못하니까. 아, 그렇지. 네, 맞았어라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럼 틀린 답일까봐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질문 너무 괜찮아 이러면 계속 질문을 생각해요. 그건 대답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다 맞잖아. 너 그 아이, 질문이라 요즘 그래. 학교에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한테?
나와. 가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질문하는 결국은 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질문, 남의 질문,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게 맞아요. 이제 예. 글이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이제 관찰하는 건데 그렇죠. 예. 자기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저 전주말로 해찰한다고 그러거든요. 해찰?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집중력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 맞아, 그거 그래요. 잘못된 생각. 엄한 데 본다 그래.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봐, 여기 주목. 선생님 봐, 선생님. 이게 딴 데를 봐. 그게 아니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네. 부모님도 자녀들이 보고 싶은 데를 좀 마음껏 볼 수 있게. 맞아요. 같이 봐야죠. 예. 같이 봐주면 더 좋죠. 네. 어. 그러니까 또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게 질문할 건 대답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되물으면 되는 것처럼 아이가 딴 것을 보고 있으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을 재미없게 하는구나. 어. 내가 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죠. 그럼 내 문제거든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까지 정신이 빠질 정도로 얘는 집중력이 있는 어.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뭔데 하면서 그렇죠. 같이 신기하지 봐줘야 않아요? 돼요. 도대체 뭘 보기 때문에 저렇게 내 말을 저렇게 내가 협박을 해도 안 들어?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같이 가면 재밌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 어디 봐 지금? 엄마 말 들었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방금? 너 엄마 안 보고 지금 뭘 본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에 대한 그 글쓰기 할 때 그런 일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떤 애가 계속 그런 산만한 아이가 있었어요. 막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수업에 너무 방해돼서 너 조금 이따 보자. 조금 이따 나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요. 왜냐 아무리 협박을 해도 걔는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도가 자꾸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 보기에도 민망하니까. 그런데 계속 강도가 세지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걸 제가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감정 낱말들을 뽑아놓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억울하다. 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선생님 저렇게 말해서 억울하다. 또는 뭐 누가 먼저 말을 걸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선생님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대부분이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는 감정 낱말을 찾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러더라고요. 또 친구들 앞에서 계속 여러 번 말해서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얘들이 내보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얘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 혼내고 있어서 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은 보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그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감정들이 10가지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한테 너 친구들이 이렇게 너 감정을 많이 생각해 줬는데 너가 가장 너 지금 마음하고 맞는 낱말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자기한테 유리한 감정이었거든요. 내가 부끄러워할 감정이고 그랬는데도 안 찾길래 신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걱정이다.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뭐 어떻게 혼날까 무섭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섭다 걱정이다를 표현했어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 낱말을 찾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 얘가 전혀 내 말을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가 나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우습게 여기는구나. 권위에 도전하는 예, 예. 그래서 한번 두고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무섭게 여기고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멈췄을 거예요. 아까 그 협박을. 그런데 얘는 저는 오히려 완전 거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을 찾아서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낱말 찾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끝나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열받아서 소리 지르고 더 크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관심 갖는데 관심을 기울여주고 네. 아이의 어떤 감정에 공감해주고 네네네. 이제 그런 그래서 것들이 절대로 필요하죠. 내가 판단한 대로 아이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봤잖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봤지만 내가 본 건 나 아이의 그냥 내 편견에 사로잡힌 내 아이의 겉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실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뭔가 좀 제대로 안 될 때 아이한테 되물어보는 것도 연습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시간이 네. 이제 다 돼서 그 못다한 얘기는 8살 글쓰기라고 우리
오은경 선생님이 쓰신 네. 책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있죠. 네, 예.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신 학부모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